금값이 정말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온스당 3,600달러. 국내 금한돈에도 벌써 70만 원을 훌쩍 넘겼어요. 네, 정말 무서운 상승세죠. 이게 그냥 뭐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글쎄요, 단순 인플레만으론 설명이 좀 부족하죠. 심지어 5,000달러 간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금값 어디까지 갈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금값 급등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랑 또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방향까지 잡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짚고 있어요.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좀 이례적인 움직임. 아, 중앙은행들 매입이요? 네, 그리고 또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중앙은행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중국, 폴란드, 터키 이런 나라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연간 1,000톤 이상씩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그 정도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자산 좀 다양하게 가져가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아하, 탈달러 움직임이랑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중국만 봐도 벌써 10개월 넘게 계속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폴란드는 올해 금 제일 많이 산 나라가 됐고요. 왜 이렇게까지 금을 사모으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역시 미국의 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한 대비, 예전에 러시아 사례가 좀 학습 효과가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자국 통화 가치 방어나 요즘 계속 불안한 지정학적 상황에 대비하려는 그런 안전판 확보 차원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들이면 당연히 시중에 풀리는 금은 줄어들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가격 상승 압력 중 하나죠. 근데 좀 아쉬운 건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에 별로 동참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요. 그렇군요. 중앙은행들 움직임도 그렇지만 사실 시장이 지금 제일 주목하는 건 역시 미국 연준 아니겠습니까? 통화정책 방향이요. 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약간 주춤하면서 시장에서는 거의 9월 이후에는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자 안 붙는 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테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큰손들은 단순히 금리를 내리냐 마냐 보다 왜 내리느냐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배경이 중요하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어떤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연준 독립성이 좀 훼손되면서 금리가 내려간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달러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아르헨티나나 터키 사례를 보면 중앙은행 독립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혼란이 왔는지 알 수 있죠. 이게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벌써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네, 이미 뭐 국채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금 관련 파생 상품 거래를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위험 관리에 들어간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중동도 여전히 불안하고 미국이랑 중국 갈등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요.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관세 폭탄, 이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나 유럽, 일본 경제 불안도 다 금값 상승 요인이고요. 이 모든 걸 쭉 연결해서 보면 결국 달러 중심의 시대가 좀 저물고 여러 강대국이 힘을 겨루는 다극화 시대로 가는 그런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같은 데서 자체 개발 은행 만들자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죠. 그런 거대한 시스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특정 국가나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는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 상황도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이 한 23% 정도? 대만이 한 75% 된다는데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미국이나 일본하고 통화 수합 계약도 지금 없는 상태라 만약에 정말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는 걸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부 발표만 믿지 말고 개인이 스스로 좀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좀 확보하는 것일 텐데요. 특히 미국 우량 주식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뭐 아주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내 투자 자산의 95%는 미국 1등 기업 주식에 넣고 나머지 5% 정도만 한국 1등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좀 과감하게 위험 분산을 하는 거죠. 아, 그 정도로 미국 자산 비중을 높이라는 거군요. 네, 그만큼 원화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앞으로 금값 정말 어디까지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온스당 4,000달러에서 한 4,500달러 선, 이 정도를 많이들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연준 독립성 훼손 같은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네.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미국 국채 보유액의 진짜 딱 1%만 금으로 옮겨가도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와, 5,000달러? 엄청나네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뭘 고려해야 할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조건 분산 투자입니다. 금이 좋아 보인다고 전부 금에 투자하는 소위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만 금에 배분하는 걸 보통 권장하고요. 네, 5에서 10%. 둘째, 투자 방법인데요. 요즘은 국내 상장된 금 현물 ETF 같은 것들이 수수료도 저렴하고 거래도 편해서 좋습니다. 해외 은 ETF, SLV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진짜 위기에 대비해서 실물 금이나 은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살 때 프리미엄이 좀 비싸고 또 품귀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실물은 좀 그런 단점이 있군요. 네, 셋째로는 금 대신 은, 실버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금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크지만 산업용 수요가 탄탄해서 상승 잠재력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 은도 매력적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연준 발표나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나 고용 통계 같은 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변화나 국제 정세 뉴스들을 계속 꾸준히 체크하면서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수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금값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오르는 건 단순한 가격 변동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계 경제 또 금융 시스템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달러 중심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